자, 이어서 우리 보험 설계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본 용어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보험 계약의 그 요소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이 보험 계약 당사자, 보험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요 보험자와 계약자입니다. 그렇죠? 계약자와 보험자가 만나서 계약하는 거예요.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고 계약을 인수하는 자가 보험자인데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돼. 신고만 하고 하는 게 아니죠. 신고만 하고 하면 누구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어떤 종목을 할 때 막 몇백억씩 그 종목당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이 계약자는요.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당사자인데 사실 쉽게 얘기하면 돈 내는 사람이에요. 돈 내는 사람이니까 사실 돈 내는 사람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고 그게 그냥 사람, 자연인이든 아니면 법인이든 무관하다. 대리인시켜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자는 누구다? 돈 내는 사람이야.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인데 피보험자하고 수익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 중요한 게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가 말이죠. 자, 인보험의 피보험자하고 손해보험의 피보험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인보험은요 가입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사람이 가입 대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그럼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유가족들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입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피보험자는 그러니까 인보험 측면에서 보면 피를 보는 사람, 그렇죠? 피 보는 사람이에요. 피 보는 사람, 가입 대상이다. 그래서 가입 대상인데 문제는 손해보험이죠. 자, 손해보험의 가입 대상은 뭐냐? 주택화재보험, 그럼 주택이 가입 대상이죠. 자동차보험, 그럼 자동차가 가입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은요 사람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요, 자, 주택화재보험에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금 누가 탈래?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이익, 피보험 이익, 보험금 타는 게 누구야? 이게 이제 피보험자죠. 그래서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대상인데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보험에는요, 그러면 보험금을 누가 타? 이걸 우리가 수익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보험에는 보험금 청구권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보험 수익자. 자, 결론은 우리 인보험의 수익자하고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서로 같은 의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보험의 수익자하고 손해보험의 그 피보험자 같은 의미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즉 수익자는 인보험에만 있는 계약 요소다라고 하는 거 정리했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인보험 중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 중에 우리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내가 이렇게 죽으면 보험금 나가는 게 생명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생명보험 중에서 이 타인의 사망보험. 자, 타인의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요겁니다. 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있을 때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으면 내 돈 내고 내가 죽으면 보험금 나가는 거. 이게 같으면 자기의 사망보험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둘이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돈 내고 피보험자가 남편이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르면 이거는 우리가 타인의 사망보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거. 이걸 타인의 사망보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계약할 때 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보험을 드는 건데 그냥 아무나 내 목숨을 담보로 보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돼.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예전에는요. 빵살부터 우리 그 보험에 가입을 했죠. 이게 유대인의 어떤 풍습에서 이어져 오는 건데, 자,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요, 할아버지가 그 아이 앞으로 종신보험을 가입시켜줘요. 그걸 통해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떤 자기만의 어떤
보장자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자, 우리나라에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IMF가 터져서 97년도에 그때 아주 나쁜 어른들이 이 아기들을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놓고 가해를 하는 겁니다. 보험금 탈라고. 정말 나쁜 어른들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게끔 법을 바꿔놓은 거죠. 왜 그래요? 만 15세면요, 이게 이제 한국 나이로 16세, 이게 이제 중학생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중학생 정도 되면, 요즘 중학생들은 무섭죠. 덩치도 크고요. 그죠? 예, 그래서 저항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육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로 심신상실은요, 이게 뭔가 상실됐잖아요. 이게 그 마음심자의 몸심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마음을 상실했다. 혼이 비정상인 거죠. 지금 그분이 오신 상태. 이게 심신상실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오신 상태로 쭉 계속되면 심신상실인데, 심신박약은 그분이 오셨다가 잠깐 내가 돌아왔다가 그분이 오셨다가 잠깐 내가 돌아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심신박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미친 사람을 피보험자로 했을 경우에 자해나 자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요거 그 이해관계, 요거 뭐 계약 당사자, 이해관계자 관련해서 피보험자를 껴서 많이 시험 문제 냅니다. 그래서 시험 관련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피보험 이익하고 보험의 목적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계약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보험 왜 가입하니? 보험을 계약하는 목적이 뭐니? 보험금 탈라고. 그 보험금 탈라고는 뭔데? 예를 들면 그 주택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예를 들어서 2억짜리야. 화재가 나서 홀라당 다 타면 얼마 손해봐? 2억. 그렇죠? 그러면 뭐 2억 원의 보험금 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게 피보험 이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고, 그 피보험 이익을 경제적으로 측정하는 걸 우리가 보험 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건 얼마짜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우리가 보험 가액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 이건 보험 계약의 목적이다. 그럼 보험의 목적은 가입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의 목적, 그 보험의 목적, 뭘 가입시키는 거야? 그 대상. 그러니까 손해보험은 그 물건이나 재산, 즉 자동차 보험의 그 목적은 뭐야? 자동차. 주택화재보험의 목적은 뭐야? 주택이죠. 자, 생명보험은 뭐예요? 사람이죠. 즉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구분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건데, 피보험 이익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게 보험 가액입니다. 이 물건 얼마짜리냐? 그럼 우리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 가액 이렇게 얘기하면 법률상의 최고 한도죠. 그러니까 2억짜리 물건이야. 그러면 그 물건 자체가 2억짜리인데 그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거든요. 2억짜리 물건인데 뭐 5억을 보장해 주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최고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최고 한도다. 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뭐예요? 계약을 통해서 이만큼 가입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계약상 최고 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 가액이 있는데, 자, 1억 원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내가 계약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해요. 만약에 1억 원짜리 물건을 1억 원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보험이라고 불러요. 전부보험. 그러면 전부보험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액에 대해서 우리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험 가입 금액 이걸 한도로 해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죠. 실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억 원짜리 물건인데 2억을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짜리를 2억 가입했다고요? 원래 이건 1억짜리인데, 그죠? 많이 가입했잖아. 이걸 우리가 초과보험이라고 불러요. 많이 가입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2억을 가입했어도, 계약은 2억을 했어도 1억짜리 물건이기 때문에 1억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거죠. 실손 보상. 그렇죠? 가입 금액 아니고 보험 가액이 되는 거죠.
좀 달라지죠. 자, 만약에 1억 원짜리 물건을 5천만 원만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 가입한 게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일부만 가입한 거죠. 일부 보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1억짜리 물건이지만 5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겁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실제 손해를 다 보상하지 않고 가입한 거에 비례해서 비례 보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1억짜리 물건인데 5천만 원 가입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러면 1억분의 5천의 비율로 해서 요거는 500만 원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 손해는 1,000만 원이지만 그 비율에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초과보험과 일부보험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아주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용어를 많이 물어보죠. 보험 기간하고 보험 계약 기간, 일단 요 두 가지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자, 보험 기간은요, 보장 기간, 책임 기간, 위험 기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가 돼서 종료가 될 때까지, 그죠? 이게 보험 기간이고요. 보험 계약 기간은요, 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해서 만기까지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보험 기간하고 계약 기간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은 뭐 암보험이다라고 하면 이렇죠. 암보험 같은 경우는 90일이 면책 기간이에요. 그래서 90일의 지난 날에 다음 날부터 책임이 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계약 기간보다 보험 기간이 더 짧고요. 그 다음에 소급보험이라고 그래서 보장을 저 앞에서부터 쭉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보험 기간이 더 길죠. 그렇죠?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보험료 기간은요, 위험을 측정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단위 기간입니다. 세 가지 잘 구분하시고, 특히 세 가지 중에서는 예를 좀 많이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보험료 기간. 나머지 막 이렇게 막 보기 5개 넣어가지고 참 쉽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다. 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